안녕하세요. 불안영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왜 베레모를 쓰고 있냐? 바로 미국 영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프랑스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번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프랑스어를 전혀 몰라요. 사실 프랑스어를 어떻게 읽는지 배우는 게 작년 저의 새해 결심이었는데 결국 실패하고 올해로 옮겼는데 올해에도 아직도 하지 못했어요. 벌써 4월인데. 아무튼 그래서 제 발음이 되게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정말 완전 너무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밑에 댓글로 틀렸다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미국 사람들도 원래 프랑스 발음 제대로 못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어떻게 읽는지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본 시리즈가 있어요. 보나페티 그리고 본보야지입니다. 보나페티 같은 경우는 영어로 직역을 하면은 good appetite이고 그냥 밥 맛있게 드세요. 식사 맛있게 드세요 라는 뜻이죠. 영어로 얘기할 때는 그냥 enjoy your meal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되고요. 본보야지 같은 경우는 good journey여서 좋은 여행 되시라고 말하는 거인 거죠. 이것도 영어로 얘기하자면 그냥 have a good trip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쿠데타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쿠데타로 하니까 뭔지 다 아시죠? 이렇게 대통령이나 왕같이 나라의 수장을 무력 같은 걸로 이렇게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이 그 왕좌에 앉는 것을 쿠데타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사실 쿠데타라고 풀로 안 쓰고요. 쿠까지만 씁니다. 그래서 쿠가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동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굳이 그렇게 특정 상황, 쿠데타를 일으키는 특정 상황뿐만 아니라 그냥 되게 나쁜 상황을 조금 더 좋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회사 같은 데서도 이렇게 나쁜 리더나 나쁜 의문진을 좀 약간 몰아내고 조금 더 개선되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뭐 플랜을 바꾸고 그러는 것을 얘기할 때 쿨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해요. 다음은 쿨데색인데 쿨데색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집이 아파트가 많이 없고 다 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집으로 된 이렇게 집이 있는 그 동네 구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차 도로가 있고 그 끝에가 이렇게 큰 동그라미가 있어서 그 큰 동그라미를 주변으로 이렇게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 주변으로 이렇게 집이 하나씩 있는 그렇게 된 거를 쿨데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자부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데자뷰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꿈에서도 봤었던 것 같은 아니면 옛날에 한번 일어났었던 것 같은 일이 현상에서 또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게 데자뷰 현상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말을 쓰고요. 데자부를 미국 영어로 직역을 하면은 already seen 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게 데자부 이렇게 해서 V 발음을 미국에서는 더 열심히 발음을 해서 데자뷰가 아닌 데자부 이렇게 하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단어는 en route입니다. 근데 en route 같은 경우는 on the way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편물이나 아니면 택배 같은 게 배송 중인 상황 아니면 지금 오고 있는 상황 아니면 그게 뭐 우편이나 배송 아니어도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을 때 아무튼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 거는 다 인루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인루트는 그렇게 자주는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언더웨이가 훨씬 더 많이 쓰이고 그 대신 그래도 인루트이라는 단어가 가끔 사용이 되니까 보시면은 언더웨이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단어는 for입니다. for는 F-A-U-X라고 쓰지만 fox라고 안 읽고 for라고 읽으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fake 아니면 false라는 뜻에서 인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for fur 아니면은 for plants and trees 아니면 또 뭐가 있지? for leather 레자 같은 거를 for leather이라고 해요. 근데 for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뭐 레더 자켓 아니면은 퍼 자켓 아니면은 막 그 인조 나무나 화초 같은 거는 다 이렇게 소비자 물품이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그 머천트들이 파는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페이크나 false라고 쓰면은 그게 되게 없어 보이니까 조금 더 고급진 말로 쓰려고 for라는 단어로 자주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제네세코아예요. 제네세코아는 I don't know what 이라고 직역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모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 특히 사람한테 쓰였을 때는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되게 긍정적인 약간 퀄리티를 얘기할 때 제네세코아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모나리자의 그 미소도 약간 제네세코아라 약간 그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문을 읽어보면은 She has a certain je ne sais quoi that charms everyone. 그래서 그녀는 뭔가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je ne sais quoi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되게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되게 매력적이다 라고 할 때 그 a certain je ne sais quoi라는 식으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laissez-faire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직역을 하면은 let people do 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할 때 laissez-faire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음 단어는 Mardi Gras입니다. 멀디그라는 아마 멀디그라라고 프랑스어로 읽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사람들은 멀디그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루이지애나주, 특히 주도인 뉴올리언즈에서 일어나는 축제 이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게 루이지애나 주는 과거에 프랑스령이었나?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살고 프랑스 후손자들이 많이 살아서 그 프랑스 문화가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 법률 시스템 자체도 모든 다른 주는 그 미국 약간 영국에서 넘어온 법을 쓰는데 루이지애나 혼자 프랑스에서 온 법을 쓰고 있어서 혼자 법 체계가 달라요. 루이지애나는. 그래서 아무튼 그 루이지애나에 있었던 그런 종교 중에 약간 그 기독교 관련된 종교 중에 어떤 거 하나가 부활절 40일 전부터 이렇게 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렌트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그 렌트가 아마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부르는 수요일에 시작을 하는데 그 수요일 바로 전날인 투스데이에 완전 흥청망청 막 이렇게 놀고 마시는 축제거든요. 그래서 말디그라는 영어로 직역을 하면은 Fat Tuesday예요. 그래서 그 수요일 바로 전날에 완전 오늘은 먹고 마시고 죽자. 내일부터는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라고 하는 그런 축제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막 삼바 축제 같은 것처럼 퍼레이드도 하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 가면 같은 거 쓰고 술 엄청 마시고 맛있는 거 엄청 많이 먹고 그리고 특히 여자들은 언제부턴지 모르겠지만 그날 상의를 안 입고 속옷도 안 입고 그 대신 막 비즈 목걸이를 막 몇십 개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걸로 가슴을 가리는 그런 식으로 막 길거리를 돌아다녀요. 그래서 막 그런 축제랑 퍼레이드랑 가면이랑 그런 비즈 목걸이 같은 게 되게 유명한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걸로 유명한 축제 이름이 말디그라입니다. 다음으로는 RSVP예요. 이거는 Respondes s'il vous plaît 이건데 어떻게 읽는지 사실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참석 여부, 행사에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 뭐 결혼식이나 아니면 어떤 뭐 세미나나 뭐가 됐던 어떤 행사에 갈 건지 안 갈 건지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를 RSVP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RSVP라는 것 자체를 동사로 사용해서 please RSVP at 뭐 어디 링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요. RSVP 같은 경우는 대체어가 없어요. 무조건 다 RSVP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vis-a-vis입니다. vis-a-vis는 영어로 직역을 하면은 face to face인데 face to face라고 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람이 그 대면하는 거? 그러니까 직접 만나다를 face to face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니라 누구에 비해서 누구누구와 뭐 비교해서 라는 의미로 as opposed to, in relation to, in comparison to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문을 들어보면 he is substantially underpaid vis-a-vis other researchers 라고 했을 때 그는 다른 연구원들에 비해서
비해서 비자비 상당히 돈을 적게 보수를 적게 받는다라고 예문이 쓰여 있네요. 근데 비자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는 사용이 안 되고 만약에 이렇게 다른 동의어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잖아요. 그래서 비자비라고 쓰면은 조금 약간 있어 보이는 척 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자주 많이 쓰이니까 비자비라고 보시면은 누구누구에 비해서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